저는 한때 병원장 부인이었습니다. 남편은 서울에서 손꼽히는 대형 병원을 운영했고, 저는 그 옆에서 사회활동과 자선사업을 했죠. 그때는 모두가 저를 존경했어요. 그러나 3년 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장은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아들 태준이와 며느리 지영이도 슬픔에 젖은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건 겉모습뿐이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기엔 너무 위험해요. 저희와 함께 사세요. 태준이의 말은 진심 어린 걱정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계획된 일이었던 것 같아요. 태준이와 지영이는 저를 그들의 집 지하실로 모셨죠. 임시라고 했어요. 하지만 임시는 곧 영구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이 서류들 좀 서명해 주세요. 병원 운영 관련 서류들이에요. 서명하는 순간 제 재산 관리권은 태준이에게 넘어갔습니다. 법적 지식이 부족했던 저는 아들을 믿었죠. 그러나 서서히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지하실 방은 좁고 습했습니다. 햇빛도 잘 들지 않았죠. 처음에는 손자 준서를 돌보는 일이 기뻤어요. 하지만 곧 그것이 무급 베이비시터 역할임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친구들이 오니까 방에만 계세요. 지영이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태준이는 늘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 늦게 들어왔고, 제 말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때 그렇게 다정하던 며느리는 이제 저를 하인처럼 대했죠. 손자 준서만이 제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준서는 종종 제 방에 몰래 숨어들어와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한테는 비밀이야. 나 할머니랑 있는 게 좋아. 준서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죠. 한때는 호화로운 저택에서 살던 제가 이제는 비밀스럽게 손자를 만나야 하는 처지가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준서만큼은 지키고 싶었어요. 식사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부부가 외식하는 날이면 저는 냉장고 구석에 있는 반찬으로 끼니를 때워야 했죠. 하루는 준서가 몰래 피자 한 조각을 가져왔어요. 그 작은 친절에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 내가 크면 할머니랑 같이 살 거야. 어린 준서의 위로가 오히려 더 가슴 아팠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남편이 그토록 일궈온 성공이 우리 가족이 이렇게 변해버릴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마트에서 장바구니를 들고 있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박영호 변호사였어요. 남편의 오랜 법률 고문이자 친구였죠. 저는 한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았기에 당황스러웠습니다. 미자 씨, 정말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영호의 눈빛이 저를 위아래로 훑었어요. 낡은 옷차림과 피곤한 표정에 제 모습에 놀란 듯 했습니다. 과거에 우아하고 당당했던 병원장 부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으니까요. 그저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영호 씨는 변함없이 건강해 보이네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누구에게도 제 상황을 말하지 않았거든요. 부끄러웠죠. 영호는 커피숍으로 저를 이끌었어요. 커피 한 잔 하시죠. 이야기 좀 나눕시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지영이가 정해준 시간 내에 돌아가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카페에 앉자 영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자 씨, 솔직히 많이 달라 보이세요.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닙니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감정을 억누르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영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죠. 태준이와 지영이에게 어떻게 대우받고 있는지, 재산관리권을 빼앗긴 일, 손자 준서를 만나는 것도 제한당하는 현실을요. 정신 차리세요, 미자 씨. 그렇게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이 얼마나 큰지 아시잖아요. 영호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저는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남편은 항상 제게 걱정하지 마라, 다 준비해 뒀다고만 했죠. 태준이가 관리한다고 했어요. 병원 지분도 태준이 이름으로 바꿨다고.
영호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어요. 미자 씨, 남편의 유언장을 보셨나요? 공증받은 서류들은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런 서류들을 본 적이 없었어요. 장례식 직후 태준이가 모든 서류를 처리하겠다고 했고, 저는 그저 서명만 했을 뿐입니다. 내일 제 사무실로 오세요. 정확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제 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희미한 희망도 생겼습니다. 영호의 말대로 무언가 잘못된 게 있다면 제 상황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집에 돌아오자 지영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어머니, 어디 계셨어요? 준서 데려오기로 하셨잖아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준서를 데려오기로 한 약속을 완전히 잊고 있었어요. 지영이의 날카로운 시선이 저를 꿰뚫었습니다. 죄송해요. 시간 가는 줄 몰랐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영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남편이 정말 모든 재산을 태준이에게 넘기려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태준이와 지영이가 출근한 후 몰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영호의 사무실로 향하는 내내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무언가 진실을 마주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영호의 사무실은 강남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예전에 남편과 함께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었지만 혼자 오니 더욱 낯설게 느껴졌어요. 비서가 저를 영호의 집무실로 안내했습니다. 미자 씨, 오셨군요. 앉으세요. 영호는 두툼한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남편의 서명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이것은 남편분의 유언장과 재산 목록입니다. 사본을 가지고 있었어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요. 서류를 훑어보는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남편은 병원 지분 80%와 부동산, 현금 자산 대부분을 저에게 남겼더군요. 태준이에게는 병원 지분 20%와 일부 현금만 상속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분은 항상 미자 씨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태준이가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 서명이 필요한 모든 서류에 이미 누군가 서명을 해놓았더군요. 영호가 전문가에게 확인시켜 보았는데 위조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영호는 병원 매각 서류를 보여주었어요. 제 병원 지분이 모두 팔렸고 그 돈은 해외 계좌로 빠져나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명의는 태준이와 지영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 아들이,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이런 짓을 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지영이의 영향이 컸을 테지만 그래도 태준이가 동의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미자 씨,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서명 위조는 명백한 범죄예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영호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법적 대응. 그건 곧 태준이를 고소한다는 뜻이었죠. 아무리 그래도 제 자식인데 시간이 필요해요. 생각할 시간이. 영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보여줄 것이 있다고 했어요.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남편분이 비밀리에 마련해둔 계좌입니다. 미자 씨만 아는 비상금이라고 했어요. 서류를 보니 꽤 큰 금액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위해 따로 준비해둔 것이었어요. 태준이도 지영이도 모르는 돈이었죠. 이 돈으로 무엇을 할지 결정하는 건 미자 씨 몫입니다. 제 생각에는 똑같이 갚아주는 게 어떨까요? 영호의 눈빛에서 무언가 계획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속에서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새로운 결심이 자라고 있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순종적인 시어머니 역할을 했지만 속으로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영호의 도움으로 남편이 남긴 비밀 계좌에 접근했습니다. 생각보다 상당한 금액이었죠. 이 돈으로 무엇을 할 계획이신가요? 영호의 질문에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투자할 거예요. 태준이가 일하는 회사 주식을 사려고 해요. 영호의 눈이 커졌어요. 놀란 듯 했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영리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태준이가 알아차리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영호의 조카 이름으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태준이는 대형 의료기기 회사의 부사장이었어요. 남편의 인맥으로 들어간 자리였죠. 그 회사의 주식을 조금씩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준서와의 관계도 더 깊게 만들어갔어요. 준서는 음악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태준이와 지영이는 바빠서 준서의 취미에 신경 쓰지 않았죠. 몰래 준서에게 피아노, 교재와 음악 앱이 설치된 태블릿을 선물했어요. 할머니, 이거 정말 나 주는 거예요. 준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럼 우리 준서만의 비밀이야. 엄마 아빠한테는 비밀로 하자. 매주 지영이가 에어로빅 클래스에 가는 동안 준서에게 피아노 선생님을 몰래 불러 레슨을 시켰습니다. 준서는 금세 실력이 늘었어요. 함께 비밀을 공유하는 것이 우리의 유대를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할머니, 나중에 커서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될 거예요. 그럼 할머니랑 멋진 집에서 살 거예요. 준서의 순수한 꿈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약하게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는 강해져야 할 때였으니까요. 투자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영호의 조카인 척하는 젊은 CEO가 태준이의 회사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태준이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회사 주식이 서서히 다른 손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매일 밤 태준이와 지영이가 잠든 후 노트북으로 주식 현황을 체크했습니다. 이미 15%의 지분을 확보했어요. 이사회 발언권을 갖기에 충분한 양이었죠.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증거와 힘이 필요했어요. 할머니, 이거 봐요. 제가 만든 음악이에요. 준서가 자랑스럽게 태블릿을 보여주었습니다. 간단한 멜로디였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준서의 미래를 위한 싸움이었죠. 태준이와 지영이의 욕심으로부터 우리 가족의 진정한 가치를 되찾는 일이었습니다. 준서야, 할머니가 널 꼭 지켜줄게. 약속할게.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준서를 학교에 보내기 위해 도시락을 챙겼어요. 지영이는 아침부터 전화통화에 바빴고 태준이는 이미 출근한 상태였죠. 일상적인 하루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이죠. 오후 준서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였어요. 지영이가 갑자기 준서의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신경도 쓰지 않던 행동이었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지? 피아노 교재. 그리고 이 노트는 뭐야? 지영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준서의 가방에서 제가 선물한 음악 교재와 작곡 노트를 발견한 것입니다. 준서가 당황한 듯 고개를 숙였죠. 할머니가 주셨어요. 순간 지영이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그 눈빛에서 분노가 느껴졌어요. 어머니, 제 허락도 없이 이런 것들을 사주셨어요? 누가 돈 대준다고 했습니까? 지영이의 고함 소리에 준서가 움찔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서가 음악에 관심이 많아서. 그쵸. 지영이가 교재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준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어머니와 준서는 단둘이 있을 수 없어요. 알겠죠? 준서, 방에 들어가. 준서는 울면서 자기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저도 따라가려 했지만
지영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태준이와 상의했어요. 다음 주부터 양로원에 모실 거예요.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양로원이라니. 결국 이렇게 버려지는 건가요? 그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손자에게 관심을 가진 게 죄야? 지영이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관심, 어머니가 우리 가족을 망치려 한다는 걸 모를 줄 아세요? 태준이도 어머니가 피곤하다고 했어요. 양로원이 제일 나을 거예요. 그날 저녁 태준이가 퇴근했을 때 지영이는 모든 얘기를 했습니다. 태준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제 방으로 찾아왔죠. 어머니 정말 그런 짓을 하셨어요? 준서에게 몰래 선물을 주고 아들의 목소리에서 실망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태준아,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니? 넌 내 아들이야. 어떻게 나를 양로원에 보낼 생각을 해? 태준이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단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지영이 말대로 어머니가 혼자 계시기엔 위험해요. 양로원이 더 나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태준이가 나간 후 바로 영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영호 씨, 계획을 앞당겨야겠어요. 다음 주에 양로원에 보내려고 해요. 영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미 23%의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어요. 내일 태준이에게 통보될 겁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마음도 비만큼이나 무거웠지만 이제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준서의 울음소리가 옆방에서 들려왔어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곧 모든 것이 바뀔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조금만 참자. 이제 곧 끝날 거야. 다음 날 아침 태준이의 전화벨 소리에 온 집안이 시끄러웠습니다. 평소와 달리 태준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바로 알 수 있었죠. 이사회에서 온 통보를 받은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누가 우리 회사 주식을 그렇게 많이 샀어? 태준이는 지영이에게 소리치고 있었어요. 지영이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들을 관찰했죠. 마침내 제 계획이 시행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 대표라는 사람이 누구야? 전혀 들어본 적 없는데. 영호의 조카가 가명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태준이의 회사에 새로운 투자자로 등장했고 이사회 자리를 요구했어요. 태준이는 급하게 출근했습니다. 지영이도 뭔가 불안한지 함께 나갔죠. 집에는 준서와 저만 남았어요. 할머니, 엄마 아빠가 왜 그렇게 화났어요? 준서의 순진한 질문에 미소 지었습니다. 어른들의 일이야. 걱정하지 마. 준서야, 할머니가 오늘 특별한 선물을 줄게.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남편이 저에게 선물했던 목걸이였습니다. 하트 모양의 펜던트가 달린 은색 목걸이였어요. 특별한 점은 펜던트 안에 USB 칩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었죠. 이건 할머니의 보물이야. 이제 준서에게 줄게. 준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그의 목에 걸어 주었어요. 이 안에는 특별한 비밀이 있어. 언젠가 준서가 크면 알게 될 거야.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돼. USB에는 태준이와 지영이의 불법 행위에 대한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호가 수집한 서명 위조 증거, 병원 매각 서류, 해외 계좌, 이체 내역 등이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보험이었죠. 그날 저녁 태준이는 매우 늦게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저는 그의 상태를 보고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죠. 지영이도 평소와 달리 조용했습니다. 불안감이 역력했어요. 준서는 벌써 잤어요? 태준이가 물었습니다. 평소에는 준서에게 관심도 없었는데 갑자기 신경 쓰는 모습이 낯설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분 전에 잠들었어. 오늘 피곤해 보이더구나.
태준이는 한숨을 쉬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지영이는 주방에서 와인을 따르고 있었어요. 손이 떨리는 게 보였죠. 어머니, 사실은 양로원 얘기는 잠시 미루려고 해요. 지영이의 말에 태준이가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들 사이에 무언가 대화가 오갔던 모양이에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죠. 그래, 갑자기 왜? 지영이가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준서에게 도움이 많이 되시잖아요. 좀 더 생각해 보려고요. 속내를 꿰뚫어 보았지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회사에 문제가 생기자 저를 이용하려는 거였죠. 아마도 제가 준서를 돌봐주는 동안 그들이 위기 대처에 집중하려는 속셈일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영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미자 씨, 내일 이사회가 열립니다. 태준이도 참석해야 해요. 우리의 정체를 공개할 때가 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오는군요. 태준이에게 연락했어요. 태준아, 난 내일 마지막으로 가족 식사를 하고 싶구나. 양로원에 가기 전에. 태준이는 잠시 망설이다 동의했습니다. 아마도 지영이와 상의한 후 저를 달래려는 의도였겠죠. 하지만 그들은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영호 씨도 초대해도 될까? 오랜 친구니까. 태준이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획은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밝혀질 거예요. 그날 밤 준서의 방에 들어가 자고 있는 그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목에 걸린 목걸이가 달빛에 반짝였어요. 할머니가 꼭 지켜줄게. 약속할게. 식사 준비로 분주한 아침이 밝았습니다. 특별한 날이니 제가 직접 요리를 했어요. 태준이가 좋아하는 갈비찜, 지영이가 좋아하는 연어 샐러드, 준서가 좋아하는 떡볶이까지. 마치 마지막 만찬처럼 정성을 들였죠. 어머니,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지영이의 말에 미소 지었습니다. 속으로는 그래, 오늘이 진짜 마지막이 될 테니라고 생각했지만요. 오후 6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영호였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죠. 그의 옆에는 중년의 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회장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태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 김 회장이 바로 태준이 회사의 새로운 대주주였기 때문이죠. 사실 그는 영호가 고용한 배우였지만 태준이는 그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님, 어떻게 여기에? 지영이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는 태연하게 모두를 식탁으로 안내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오셨네요. 모두 앉으세요. 준서는 영호 옆에 앉았습니다. 평소보다 들떠 보였어요. 아마도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을 느꼈는지도 모르겠네요. 식사가 시작되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영호가 입을 열었어요. 태준 씨, 어제 이사회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김 회장님께 설명해 드렸나요? 태준이가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기회가 없어서요. 김 회장 역할의 배우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문제가 꽤 심각한 것 같던데요. 회사 자금이 상당히 빠져나간 흔적이 보이더군요. 지영이가 물을 쏟을 뻔했습니다. 태준이는 무슨 말인지 몰라 당황한 눈치였어요. 제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태준아, 지영아, 사실 김 회장님은 배우야. 하지만 너희 회사 주식을 매입한 건 사실이야. 태준이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깊은 숨을 들이쉰 후 대답했어요. 내가 너희 회사의 대주주가 됐어. 23%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이제 회사의 중요한 결정에 내 의견이 반영될 거야. 지영이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무슨 황당한 소리예요? 어머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내 남편이 내 재산을 훔친 것처럼 나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주식을 샀을 뿐이야. 태준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영호가 서류 가방을 열어 몇 장의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남편분의 진짜 유언장입니다. 그리고 이건 태준 씨가 위조한 서명들. 그리고 병원 매각 후 자금이 흘러간 경로를 보여주는 자료죠. 태준이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어머니, 정말 저를 고소하시려는 겁니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그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렸어, 태준아. 준서가 불안한 눈빛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식사 자리가 이렇게 돌변할 줄은 몰랐을 테죠. 그를 안심시키기 위해 미소 지었어요. 준서야, 괜찮아. 어른들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중이야. 지영이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우리 가족은 완전히 깨지게 될 거예요. 그 말에 쓴 웃음이 나왔습니다. 지영아, 너희가 이미 이 가족을 깨뜨렸어. 내가 하는 일은 그저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거야. 식탁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태준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지영이는 분노로 떨고 있었어요. 준서만이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태준아, 지영아, 내가 제안할 게 있어.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이제 제 차례였어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 하나는 내가 가진 모든 증거를 가지고 법정에 가는 거야. 서명 위조, 재산 불법 이전, 횡령. 생각보다 무거운 혐의들이지. 태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영이도 더 이상 말대꾸하지 못했어요. 다른 하나는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거야. 진정한 가족으로서. 영호가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새로운 재산 분배 계획이었어요. 이건 내 조건이야. 첫째, 나는 본가로 돌아가. 지하실이 아닌 제대로 된 방에서 살 거야. 둘째,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은 모두 반환해. 셋째, 준서의 양육에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거야. 지영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 참는 듯했어요. 마지막으로, 태준아, 넌 회사에서 내 자리를 지킬 수 있어. 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중요한 결정에 나와 상의해야 해. 그건 내 권리야. 태준이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분노, 수치심, 그리고 후회. 어머니, 정말 그것만으로 됩니까? 고소하지 않으시겠다는 건가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난 내 어미야, 태준아. 아무리 내가 잘못했다 해도 감옥에 보내고 싶진 않아. 하지만 내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해. 지영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놀라운 반응이었어요. 저는 단지 준서를 위해서였어요. 좋은 교육, 좋은 환경. 그게 다였는데 처음으로 지영이의 진심이 보였습니다. 그녀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거죠. 잘못된 방법이었지만 동기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지영아, 나도 준서를 위해 이 모든 일을 했어. 우리 목표는 같아. 방법만 달랐을 뿐이야. 태준이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모든 게 제 어깨에 달렸다고 생각했어요. 부담감에 어머니를 배려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들었습니다. 마음이 조금 풀렸어요. 알아, 태준아. 내 아버지가 갑자기 떠나서 모두에게 힘들었어.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가자. 준서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목에 걸린 목걸이가 반짝였어요. 할머니, 이제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준서야, 이제 할머니가 매일 볼 수 있어. 몇 달이 지났습니다. 본가로 돌아온 저는 이제 넓은 방에서 지내고 있어요. 태준이와 지영이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죠. 태준이는 회사 일에 저와 상의하기 시작했고 지영이도 조금씩 마음의 벽을 허물어 갔습니다. 준서의 피아노 실력은 날로 늘어갔어요. 이제는 숨어서 레슨을 받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음악학원에 다니고 있죠. 태준이와 지영이도 준서의 재능을 인정하고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병원 지분으로 자선 재단을 설립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에게 무료 진료를 제공하는 사업이죠. 태준이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과거의 잘못을 조금이나마 갚고 싶은 마음인 것 같아요. 얼마 전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태준이, 지영이, 준서, 그리고 저까지. 모두의 얼굴에 진정한 미소가 피어났어요. 영호도 와서 축하해 주었죠. 미자 씨,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까지 모든 걸 잘 해결할 줄은 몰랐어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복수만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어요. 진정한 승리는 가족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 거였죠. 물론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닙니다. 상처는 시간이 걸리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준서는 진정한 가족의 사랑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버려진 시어머니의 복수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파괴가 아닌 회복으로, 증오가 아닌 용서로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한 가지 교훈을 남겼죠. 노인이라고 약하다고 무시해선 안 된다는 것을요. 우리 모두에게는 정의를 위해 싸울 힘이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